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학습지 48쪽 등급 도약 문제 무리함수 부분 이어서 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합성함수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네모 박스를 보시면 G 서클 F의 인버스는 괄호 풀어줄 때 어떻게 된다고? 순서 바뀌죠? F의 인버스 서클 G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얘를 실제로 다 계산하지 말고 얘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그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 서클 F의 인버스 괄호를 풀어준 거예요. 자,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바뀌어요? F의 인버스 서클 G의 인버스 이렇게 되면서 앞에 있던 F와 F 인버스가 합성이 되면 뭐가 돼요? 항등함수 I가 되죠. 그럼 I는 합성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남는 것은 요 부분 G 인버스 서클 F 요 뒤에 있는 뒤에 두 개의 함수만 남게 되죠. 따라서 G 인버스 서클 F의 3만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F에다 3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G 인버스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F의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집어넣으니까 2분의 4에서 얼마? 2가 나오죠. 따라서 G의 인버스에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G 인버스 2를 잠시 A라고 하자. 그러면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G에다가 A 집어넣으면 2와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낫겠죠. 자, 그러면 G의 함수값이 2가 됐을 때의 그때의 X값이 A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X자리 A 집어넣고 그 다음 Y자리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A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합성함수의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함수 fx의 역함수가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구하여라 했네요. 자, 그러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이 무리함수는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죠. 옆에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역 치역 한번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과연 존재할까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역함수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정의역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정의역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y에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y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이 정의역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그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하나요? x, y 바꾸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할까요? 자, x, y 바꿔주면 fx가 y니까 x는 루트 y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x하고 y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y의 범위가 바로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치역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요. 자, 원래 함수의 치역이 뭐였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죠? 따라서 이제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은 y-1이 되고 따라서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단 이때 x의 범위는 원래 아까 구했듯이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때 A, B, C는 어떻게 돼요? A는 1이 되고 B는 0이 되고 C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옆에 별해라고 써놨는데 별해라는 건 또 다른 풀이라는 거죠. 또 다른 풀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F 인버스 X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수들의 합은 뭐 구하는 건지 기억해요? 개수들의 합이라 함은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F의 인버스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그 F 인버스 1 값을 구하자 이거죠. 굳이 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너무 귀찮으니까 잠시 얘를 K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K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그 K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F에다가 X 자리에 K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루트 K 마이너스 1 그렇게 K 집어넣는 게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죠. 그 K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굳이 이렇게 F의 인버스 X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충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무리함수와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한 문제 많이 이제 김재현 쌤하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기출문제 중에 좀 어렵게 나온 기출문제도 있었고 중요하게 많이 다뤄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먼저 F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냐 아니면 감소함수냐. 증가함수일 때는 지금 여기 무리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하고의 교점이 여기 선생님 그려놓은 것처럼 y는 x라는 이 직선하고의 교점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f의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도 f와 y는 x를 연립을 해도 충분히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해낼 수 있다. 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바로 y는 x 위에 있으니까. 원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fx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함수, 요 무리함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먼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x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작점도 알고 y절편도 아니까 a하고 b 다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면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뭐예요? 마이너스 2,0이죠? 따라서 이 주어진 fx는 분명히 이런 모양일 거예요. 루트 a로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0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뭘 지나니까 그렇지 0, 루트 2를 지남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자리 0, y자리 루트 2 집어넣으니까 루트 2a 이렇게 되네. 따라서 a는 얼마? 1이 되겠죠. 그러므로 fx의 식은 어떻게 돼요? 루트 x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은 굳이 f의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도 fx랑 y는 x하고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y는 x하고 연립해야 되니까 y자리 x만 집어넣으면 x는 루트 x 플러스 2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이 되고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x 값은 뭐 또는 뭐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뭘까요? 구해야 되는 x좌표는 바로 2가 되겠죠. 여기 보면 벌써 그래프가 교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사분면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의 x좌표는 얼마? 2가 되고 y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따라서 c 더하기 d는 2 더하기 2니까 얼마? 4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왜 여기 2만 나와야지 왜 마이너스 1은 왜 나왔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리함수 자체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즉, 요 식을 보시면 루트 x 플러스 2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변을 제곱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근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요 위에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근데 우변은 루트 양의 제곱근이에요. 0보다 크고 같아요.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는 근이 발생을 하거든요. 무리방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무리식을 포함한 방정식을 무리방정식이라 하는데, 이러한 무리방정식을 풀 때 제곱을 해서 어떤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다항방정식을 풀게 되면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한 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연근이라고 해요. 무연근. 자, 앞에서도 우리 유리함수 등급도형 문제에서 10번 문제 보시면 분수함수,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때 만나는 점 구할 때 우리 연립했었죠. 그죠? 연립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x-1을 양변에 곱했더니만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했었는데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기울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0이 하나만 골라냈던 거 기억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를 구했었는데 거기서처럼 0은 그럼 왜 안 되냐? 그때 그 0이 바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연근은 어떻게 그럼 걸러주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그 그래프 상에서의 교점은 분명히 일사면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좌표는 양수여야 돼서 2다. 이런 식으로 걸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선생님 밑줄 쳐놓은 요 방정식이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만족할 수가 없다. 왜? 우변은 루트 x 플러스 2, 즉 양의 제곱근이라서 0보다 큰 것 같은데 좌변 마이너스 1이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걸러도 되겠지만 근데 그래프, 여기 처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제 처음에 그려봤을 테니까 그거 이용해도 충분히 걸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무연근에 대한 내용은 책에는 나오지 않은 무리방정식, 분수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 근, 내가 필요한 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그 능력,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이라 했었죠. 수능에도 많이 기출이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아까 우리가 f가 증가함 쓸 때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 감소함수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에 기출되었던 그런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f라는 함수가 파란색 함수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C 기점으로 C의 왼쪽에서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C의 오른쪽에서는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그게 바로 f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f의 인버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파란 f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던 이 곡선 형태를 y는 x에 대칭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에 그려지겠죠? C의 왼쪽에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던 요 직선 형태는 yx에 대칭되니까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교점이 여기처럼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교점, 저 위에 있는 이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바로 F와 F 인버스 위에 있는 점이죠. 그 얘기는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또 F의 인버스에다가도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F에다가 B 집어넣으면 또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B, A도 어디 위에 있는 점이 된다? F 위에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A하고 B,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지 않은 점도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 중에 분명히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라는 것은 그 Y는 X 위에 있지 않으면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되는 그런 점이라는 것은 바로 A, B와 B, A 모두 다 F 위에 있다면 모두 다 A, B와 B, E X좌표와 Y좌표 바꾼 그 점도 F 위에 있다면 그 점은 바로 A하고 B는 같지 않지만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F가 증가함수일 때와 또 감소함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나눠서 접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기출이 된 적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점은 어떤 점이다? A, B도 F 위에 있고 B, A도 F 위에 있다면 그 점은 바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다.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무리방정식이에요. 무리식을 포함한 방정식. 자, 우리가 무리방정식은 모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x는 gx 이런 형태의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좌변을 이용해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나로 쪼개고, 또 우변 이용해서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다. 그걸 이용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무리함수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시작점은 1,2고요. 자, 1,3면 쪽으로 꺾여지는 그러한 언덕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y는 x 플러스 k, y는 x 플러스 k는 1차 함수 직선이죠, 직선. 기울기는 얼마인 직선이에요? 그렇죠. 기울기는 1인 직선이죠.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그려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45도만큼 기울어진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k 값에 따라서 y절편이 달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 교점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교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 함수하고 이 직선이 교점이 안 나오죠? 그러다가 살살살살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밑에 내려가면 교점이 몇 개 나오나요? 2개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교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겠죠? 우리는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해줘야 되겠네. 그럼 교점 나올 때는 바로 딱 어디 지날 때? 시작점 지날 때까지겠네. 이해 갔어요? 접할 때부터 시작점 지날 때까지. 그러면 시작점 지날 때는 되게 구하기 쉽겠네요. 왜? 1,2를 지날 때니까. 누가? 그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따라서 우리는 시작점 지날 때 k 값을 먼저 구해줍시다. 그래서 1,2를 대입하자 이거죠. 어디에다가? y는 x 플러스 k에다 대입을 해주자 이거죠. 그럼 y 자리에 2 대입하고 x 자리에 1 대입하면 k는 얼마? 1이 되겠네요. 자, 그때 y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계속 2개가 나오다가 언제 이렇게 딱 접할 때는 교점이 딱 몇 개? 1개밖에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와 x 플러스 k를 연립해서
해가 하나다. 실근이 하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를 없애려면 루트만 놔두고 다 넘겨줘야 되겠네. 그럼 루트 x-1은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만큼을 하나로 상수로 묶어서 생각하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에 제곱 하시면 되죠. 자, 우변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항에서 정리. x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인데, 그죠? x의 개수가 2k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2k 마이너스 5의 x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아까 직선하고 이 식이 교점이 하나일 때였잖아요. 하나일 때. 즉 이렇게 어떻게 될 때? 접할 때였어요. 접할 때. 접할 때는 요 2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한 개여야 되겠죠. 실근이 한 개. 따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이다. 판별식 구해주면 2k-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 16k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되고요. 자, 계산해주면 4k 제곱 4k 제곱 없어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남나요? 그럼 판별식이 이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따라서 k는 이때의 k는 얼마? 4분의 5가 되겠다. 따라서 이 접할 때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접할 때의 k값 y절편 얘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k의 범위는 1일 때는 괜찮았죠?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4분의 5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는 어떻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무리방정식 두 개의 실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좌변, 우변 나눠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준다. 단 이렇게 접할 때는 그림만 가지고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정식을 풀어주고 이때 접하는 경우니까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서 판별식은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때의 k값도 나와주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직선 이거 위에 한 점 B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 그어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Q, PQ의 최소값.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0,0이고요. 문제 내용을 보니까 좀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탐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y는 루트 x를 그리자고 한다면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찍어 봅시다. 자, 지나는 점 x에다 1 주면 y는 1 나오죠. 따라서 1,1 하나만 더 찍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떻게 그렸나요?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 찍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절편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고 직선이 무리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혹시 잘못 그려서 무리함수하고 직선 만나게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P래요. 그 점에서 X축의 평행한 직선, 즉 Y축의 수직이겠죠. 자, 그러한 직선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직선하고 무리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또 Q다. 자, 여기 Q도 찍어놨고요. 그랬을 때 PQ의 최소값 따라서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P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적당히 정해 봅시다. X좌표를 뭐 A라고 하면 Y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분수 안 나오게 하려면 x 자리에 a 말고 뭐 2a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러면 2 약분돼서 좋죠. 물론 이제 x에다가 a 집어넣어서 나온 값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p, q와의 거리 구해줄 때 우리가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별로 계산할 때 좋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적당히 P점의 x좌표를 a보다는 뭐라고 한번 해보자? 2a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x자리에 2a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2인데 2로 나눠주니까 y좌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Q점의 y좌표가 그럼 또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럼 x좌표를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y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x값으로 구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x가 되겠네. 따라서 Q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뺀 게 바로 PQ의 길이죠. 자, 따라서 요것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돼버렸네요. 그대로 a제곱 플러스 1이 돼버렸죠. 따라서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렸네요. 가로축은 a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0,1이 되죠. 따라서 a가 0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Q의 최소값은 얼마? 1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그때 정의역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A의 범위가 있지 않냐. 물론 A의 범위도 따져주는 꼼꼼함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A 플러스 1 값을 보시면 A 플러스 1 값이 바로 P점의 Y좌표거든요. 물론 X좌표 가지고 해도 되는데 Y좌표를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P점의 Y좌표를 보시면 P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만 이 P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 뭐와 만나요? 무리함수와 만나게 되죠. 만약에 A 플러스 1이 음수예요. 즉, 뭐 이런 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긋게 돼도 뭐예요? 무리함수가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1 값은 어때야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안에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가 있죠? 꼭지점의 x좌표는 지금 0이잖아요. 0.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는 P의 x좌표를 A라고 해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A라고 놓고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푼 친구들은 분수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그랬었죠. 그럴 때는 적당히 요령을 생각을 해서 분수가 안 나오도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PQ,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이때 미지수를 내가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적당히 분수가 안 나오도록 2a를 집어넣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했을 때 그 각각의 문제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1학년 때 많이 고민을 해둬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0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좌변하고 우변 각각 좌변에 이제 무리식이 있고 우변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1차식이 있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랑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2개의 함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함수로 나눠야 돼요?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 무리함수와 y는 ax라는 요 함수 2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루트 안에 절대값이 있어요. 이럴 때는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어떻게 시작점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일사분면 쪽으로 꺾어지는 언덕 모양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y절편 하나 더 찍어주면 y절편 뭐가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인 건 똑같은데 자, x 앞에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꺾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ax는 어떤가요, 지금? 그죠?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0,0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직선이겠네요. 뭐 이렇게 그려지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 하나죠, 하나. 자, 이렇게 돼도 하나.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꺾여져야 될 것 같아요. 세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꺾여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렇게 꺾이게 됐을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이렇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요? 그때는 교점이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접할 때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가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그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다. 자, 그럼 언제까지? 기울기가 0일 때도 그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기울기가 0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0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접할 때의 기울기는 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즉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y는 뭐 ax 얘의 교점이 하나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즉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ax 이거의 실근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a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a의 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2차 방식이 나오네요. 이때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다. 따라서 판별식을 구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이때 a는 0인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a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의 제곱 곱하기 1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것이 0이 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제곱은 얼마?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접할 때는 어때요? 내려가는 모양이죠? 내려가는 모양?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일 때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분의 1은 왜 나왔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근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네요.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자,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지금 음수기 때문에 조금 더 커야 완만해지잖아요. 내려가는 게. 그죠? 그 다음에 0보다는 또 어때야 되겠어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0일 때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2분의 1일 때도 교점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3개 나올 때는 바로 a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이번에는 중단원 수준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준별 문제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시고요. 선생님하고는 1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는 건 할 수 있지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뒀고요. 그랬더니 x 플러스 1분의 5 빼기 2가 나왔다. 그러면 대칭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정근선 그리고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이쪽에도 그려지겠죠. 이쪽에도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치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선생님이 y 값이 3 이상인 부분을 이렇게 빨갛게 색깔로 칠해 놨어요. 자,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 부분만 남게 되죠. 이 부분. 자, 따라서 이것의 x값들의 범위는 요런 무수히 많은 이 파랗게 색칠되는 여기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왜?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래요. 뭐보다는? 그렇죠. 0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거나 같겠죠. 왜? 여기 3 들어가잖아요. 3 들어가잖아. y값이 3 들어가니까 그때 x값인 0은 들어가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바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0.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치역이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x들의 모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3,1을 지날 때 a, b값. 자, 혹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혹시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봐 한번 해본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물론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나 그러면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잠시 우리가 원래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fx가 3,2를 지난다는 건 x자리에 3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고, 역함수에다가도 3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f에다가는 2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점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이용해주면 지난 점이 이제 2개가 되니까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수 a, b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15번 문제 볼게요. 무리함수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네요. 자, 그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자, 그때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시작점은 마이너스 4분의 5, a니까 적당히 이 점이 그 시작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 얘기는 아래로 꺾이는 언덕이라는 거고, x 앞에 계수는 4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겠죠. 따라서 오른쪽이면서 아래로 꺾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때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뭐까지래요? 5까지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대값이 나오겠고, 이때가 최대겠고, 5일 때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뭘 지난다?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원래식에다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 5, 20 더하기 5니까 25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돼서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일 때 나와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나오게 되겠죠. 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제한된 범위를 가지니까.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래프의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언제 최대가 나오고 언제 최소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2, 3면 지나지 않는다. a 값의 범위. 자, 시작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4, a죠? 자, 그러면 y좌표는 모르지만 x좌표는 안다라는 것은 바로 시작점이 지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리는 요 줄에 있을 거라는 거 알겠어요? 왜? x좌표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y좌표 즉 이 시작점의 높이만 변화되는 거죠. a 값에 따라서. 따라서 a가 이렇게 저 아래에 있어. 그러면은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꺾여질 테니까 어때요? 2, 3면 이때는 안 지나겠죠. 자,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뭐 이렇게 a 값이 이렇게 조금 커졌어. 자, 그래도 아직은 2, 3면 안 지나죠.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그때도 만약에 y절편이 지금 0인 상황에서는 y절편이 0인 상황에서는 2, 3면 지날 거예요? 안 지날 거예요? 안 지나겠죠? 왜냐면 이게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이제 y절편 0이라는 거 그 밑에는 0보다 그때는 그 밑에는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요. y 값이. 따라서 2, 3면 안 지나겠죠. 근데 이제 y절편이 만약에 0보다 커져버렸어. 이렇게 됐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다 2, 3면을 지나게 되겠죠. 따라서 y절편을 보면 2, 3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니 우리는 y절편을 구해서 그 y절편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y절편이 0일 때도 어때요? 0,0 지나니까 2, 3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 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됐죠? 따라서 y절편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따라서 2 플러스 a가 바로 y절편이 되겠네요.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y절편이 딱 0이어도 여러분들 x축과 y축 원점 이런 거는 몇 사변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렇게 원점 지날 때는 즉 y절편이 0일 때는 2, 3면 지나는 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호를 정하시오. 자, 먼저 시작점이 보이니까 시작점을 보일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A로 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럼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처럼 그 시작점이 또 뭐가 돼요? P, Q가 되겠죠. 이때 지금 P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P는 X축에 양의 방향이 있으니까 양수고 그 다음에 Q는 Y축에 음의 방향이 있으니까 음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P니까 그것이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Q가 같으니까 C는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뭘 해봐야 되냐? 시작점은 써먹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A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꺾였잖아요. 오른쪽으로 꺾였어. 오른쪽으로 꺾였다는 것은 X 앞에 개수가 뭐라는 거?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다? A가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B는 어떻게 돼요? A분의 B에 마이너스 곱한 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A분의 B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A가 양수니까 B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면은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고 시작점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x 앞에 계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바깥에도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또 왼쪽으로 꺾여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처럼 2분의 1,5가 시작점이고 이렇게 아래쪽이면서 왼쪽으로 꺾이는 이런 언덕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이걸 왜 했냐면은 역함수가 과연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나요? 존재하겠죠. 왜? y축하고 평행하게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즉 뭐예요? 1대1 냉이라는 거죠. 그 정의역 안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치역이 있죠, 치역. 왜? 역함수를 구해 주게 되면 그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와 같다? 치역과 같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은 뭔가요? 치역은 y바 y는 5 이하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y는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해준다면 그 역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5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 구해봅시다. 자, x하고 y 바꿉시다. x하고 y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데 x하고 y 바꿨으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x의 범위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이 5 때문에 이렇게 루트가 안 벗겨지죠? 그래서 5를 이항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x의 제곱 빼기 10x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날아가고 루트는 그대로 벗겨지겠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따라서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암산할 수 있겠어요?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 다음에 24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단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시켰어요. 걔가 바로 g래요. 그랬더니 그 g랑 g의 인버스가 같아졌대요. 그랬을 때 a 빼기 m 값 구하여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은 지금 뭐인 상황이냐면 a, a인 상황이에요.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그런 대칭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요?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이 유리함수가 대칭됐던 거. 따라서 지금 대칭점의 좌표가 a, a이기 때문에 대칭되는 직선이 바로 뭐가 돼요? y는 x가 돼버리죠. 따라서 f가 y는 x에 대칭된다라는 건 f랑 f 인버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와 f 인버스가 같아졌다는 것은 이때 f와 유리함수일 때는 바로 대칭점의 좌표가 x좌표하고 y좌표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를 구해서 g의 대칭점의 좌표를 구해주고 그 x좌표와 y좌표가 같다 하면 문제는 끝나게 되겠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표준을 바꿔야 평행이동 하기도 좋으니까요. 자, 얘는 조금 복잡하니까 표준형 바꿀 때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래서 분자인 2a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누구인 분모인 x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몫은 2a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2a 플러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a에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위에서 아래 빼주니까 a에 2a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는 어떻게 돼요? fx는 자, 목과 제수분의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것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이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이동시켜 줍시다.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러면 그게 바로 gx고 gx는 x자리에 x 빼기 m 집어넣으니까 빼기 m 빼기 a 이렇게 되겠고요. 분의 분자는 똑같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gx의 대칭점이 뭐예요? 대칭점이 그렇죠. 대칭점은 m 플러스 a 콤마 왜? 마이너스 묶어줘야 되죠? 그죠?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g랑 g의 인버스가 같으려면 어때야 된다? 그렇죠.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아야 된다. 대칭점의 x좌표인 m 플러스 a랑 2a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 자, 이항하면 a 마이너스 m은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유리함수 이거의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값.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그럼 표준형을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분자가 k-2라서 이 k-2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0일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k-이 분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유리함수니까 k-2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다항함수 되니까 상수함수 되니까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수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상수함수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유리함수에 포함되니까요. 따라서 분자가 0인 경우도 유리함수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니까 그거부터 확인할게요. k-2가 0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k-2가 0이라는 건 k가 2라는 게 되겠죠. 자, k가 2면 어떻게 돼요? 식이. 그렇죠. y는 2가 되죠. 즉 상수함수가 되죠. 그때는 맨날 함수값이 2니까 최대값이 1이라는 것에 모순이 되게 됐죠. 그래서 k가 2인 경우는 답에서 제외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k-2 분자가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양수일 때, 자,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니까 이쪽에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최대값이 1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라는 것은 0부터 2까지는 뭐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값이 언제 나와요? 0일 때 나오나요? 2일 때 나오나요? 자, 그렇죠. 0일 때 나오죠?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이 나온다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2인데 여기가 1이 나온다는 거네? 따라서 뭐가 나와요? 모순이 되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봅시다. x자리에 0 넣으면 뭐가 나오나요? k가 나오죠. 그럼 그것이 1이 된다는 건데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k-2가 0보다 클 때니까 k는 뭐보다 클 때야? 2보다 클 때인데 k는 1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k-2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0부터 뭐까지? 0부터 2까지 해서 최대값이 언제 나오냐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2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일 때 나오니까 f의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자리에 2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3분의 4 더하기 k 그것이 얼마? 1이 나왔다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에 맞나 봅시다. k-2가 0보다 작다 였으니까 k가 2보다 작을 때죠? k가 2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전혀 문제 없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여기서 나왔네요.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표준형을 바꿨을 때 분자가 지금 미정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느 쪽에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무리함수 위에 두 점이 나와 있네요. 위에 두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래서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b 더하기 d가 4래요. 그러면 뭐 두 식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두 식을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럼 좌변은 b 더하기 d고 우변은 4로 묶어주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c가 되겠네요. 자, 근데 b 더하기 d가 4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 PQ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PQ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C 빼기 A분의 D 빼기 B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서 D하고 B를 또 A와 C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C-A분의 D는 뭐예요? D는 4 루트 C고 B는 뭐예요? 4 루트 A잖아요. 그럼 4를 묶어주면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C라는 것은 루트 C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A라는 건 루트 A의 제곱이고요. 그걸 이용해주면 분모를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C 플러스 루트 A와 자, 루트 C 빼기 루트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배의 루트 C 빼기 루트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A하고 C는 같지 않으니까 이거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c 분의 4를 구해주면 되니까 아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1이었으니까 1분의 4에서 답은 얼마? 4가 되겠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구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점 대입해서 나온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푼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래도 이제 시험 대비해서 잘 정리해 놔야 되니까요. 오늘 풀었던 문제들 학습지 48쪽 그리고 소단어 확인 문제 21번까지 안 푼 문제들도 있었죠. 다 꼼꼼하게 잘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아래 강의에다가 답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풀이를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채점하신 후에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으로 오후 7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 푼 22번 문제랑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